박시영 대표. 바지 하얀 거 입었어. 하나 사줄까? 참고로 동갑입니다. 누가 어려 보이세요? 예? 저쪽이야? 이러니까 편파적이라고 하지. 아니, 얼굴이 헬스케졌어. 요새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어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얼굴 없어지겠어, 그러다가. 바지 하얀 거 입었어? 살 빠져가지고, 바지 하얀 거 입고. 자, 세계 최초의 구독자 모델로 열심히 등록을 완료했다. 박수! 근데 너무 축하하는 매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부터 그래서 가상번호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도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러자 예. 조선일보가 바로 반응이 왔어요. 야, 기사가 막 쏟아졌어. 아니 기사만 쓴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사설도 썼는데 그 뒤에 모든 언론사들이 받아 쓰더만요. 김어준이 여론조사를 뭘 알아? 조선일보가 딱 폼을 여니까 종편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환영 인사, 땡큐. 아니 이러다가 정말 10,000명 돌파하겠어요. 구독자 수가 조선일보 덕분에. 네. 조선일보가 환영 인사를 했기 때문에 답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구독자들 덕분에 어떤 조사기관도 하지 않았던 최고의 퀄리티 조사를 해왔는데 일단 땡큐. 그래서 그동안은 구독자들에게만 보고서를 전송하고 풀 보고서 오로지 다스베이다에서만 일부 공개해왔는데 답 인사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당분간 커뮤니티나 개인 블로그나 SNS에서 여론조사 꽃 자료 공개를 적극 권장합니다. 구독자 양해를 사전에 구하는 바이고 땡큐. 여론조사 꽃 데이터로 게시판 도배해도 상관없다. 네. 답을 해줘야지. 아니, 구독은 했어요? 자, 이번 주는 RDD 조사를 해봤어요. 아직은 가상번호 아닙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가요. 예. 자, 33.5가 나왔어요. 이게 다른 조사기관의 ARS, RDD하고 비교하면 아주 살짝 위로 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튀는 건 언제나 있는 정도고, 또 반대로 튈 때도 있거든. 뭐 리얼미터랑 비슷해요. 예. 예, 예. 거의 비슷한데, 이거보다 더 낮은 RDD 조사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치를 절대화해서 보지 말고 추세를 봐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시비를 못 걸을 거 아닙니까? 목을 오늘 윤 대통령한테 좋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높게 나온 축에 들어간 너무 편파적이야. 지금 이 추세는 외교 폭망 여기서 벗어나서 안보 이슈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안보 이슈 국면치고는 상승폭이 상당히 낮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원래 안보 이슈가 터지면 상승폭이 한 5% 이상 나와야 되는데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싫든 좋든 대통령 중심으로 좀 뭉쳐야 한다,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정서가 작동하거든요. 이제 보통 한 5%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돼 있는데, 뭐 1%, 2%네, 이 정도 상승폭이니까. 외교 폭망 이슈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성공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총평할 수가 있고, 연령별, 권역별로 보면 여전히 70대만 지지율이 반대보다 높아요. 70대 정권이에요. 네. 네, 60대도 반대가 더 높습니다. 권역별로 보니까 좀 수도권에서 조금 올랐어요. 북한의 미사일 연이은 발사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민감하잖아요. 거리상, 수도권이.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래 봐야 또 2, 3% 정도인데, 권역별로 보면은 특징이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이 디커플링, 헤어졌다. 대구 경북과 부울경이 대체로 같이 갔거든요. 대구 경북이 47대 49, 저희 조사로는. 네.
다른 조사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렇게 박빙이에요. 나와요. 근데 부울경은 반대가 65%됩니다. 그러니까 부울경이 대구 경북과 디커플링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과 커플링 되고 있다. 경남 지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들도 발표가 됐거든요. MBC 경남, KBS KBS 창원. 창원. 그거 보시면 이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33% 정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ARS 조사 전화면접 파인 튜닝된 프로그램을 직접 사다 구매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응? 어디를 편파라고 그래. 새끼들.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정권초에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또는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 이 항상 첫 번째거든요. 야당을 이겼어. 게다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부부가 둘이 합치면 50%가 넘어요. 아니 사진을 골라도 윤석열 대통령 저 포즈는 고마워 이런 표시잖아요. 정권 초에 국정의 가장 큰 방해 요인 하면 정파적 입장이 담기기 때문에 야당을 꼽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대통령 본인 1위, 3위가 부인 합치면 50% 이상. 야당 2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수층만 민주당을 높게 뽑았고요. 중도층도 보면 대통령 본인이라는 응답이 38.7. 나머지도 웃겨요. 나머지도 윤핵관, 이준석, 장관 대통령실. 다 자기들이야. 가장 큰 걸림돌이 그냥 자기들이에요. 이게 일반 인식이에요. 그 중에 25%만 야당이라고 꼽는 겁니다. 이 25%가 윤석열 대통령 코어 지지층이에요. 그렇죠. 또 저희가 뭘 물어봤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죄로 송치가 되면서 굉장히 미래가 암울해졌어요. 무고죄는 무겁거든요.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검찰이 기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재판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한번 물어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면 차기 총선에 어떻게 할 것 같냐? 무소속 또는 신당 후보로 출마할 것 같다. 이게 거의 과반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행 선거법상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 정당의 비례 1번이 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되면 당선돼요. 그러면 한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여론조사하면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면 지지하겠다는 게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을 다 넣은 상태에서도 한 15%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 이 선거 국면에 가면 그게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10% 정도 나오면 정의당이 대략 그 정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면 뭐 4-5명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보수층에서도 무소속 신당 후보 출마할 것이라는 응답이 제일 높아요. 39% 제일 높습니다.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데 그 이야기인 즉슨 이준석 우리 사람 아니야 라고 판단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총선은 이준석 전 대표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심 유죄가 나면 더더욱이 출마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독도 인근에서 자위대 군사훈련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62%안 된다. 27%. 다른 지역은 거의 70%대가 반대하고 대구 경북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도 39대 46으로 그건 안 되지. 이 이슈를 계속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게 대가설이에요. 자위대로부터 우리가 명령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하고 있는 게 림팩 훈련 때 돌아가면서 지휘 체계를 바꿔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휘하고 자위대가 받고 자위대가 지휘하고 우리가 받고 미군이 맨 위에 있고 그런 로테이션을 하자 해서 우리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위대가 할 때 그 명령을 받아서 훈련했거든요. 우리가 명령할 땐 자위대가 거부했어요. 그런 히스토리가 실제 있다고. 3개 군대 이상이 훈련하는데 미군이 하나의 명령으로 가야지 2번 명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번에도 틀림없이 하나의 명령 체계가 있었을 거라고 난 본다 이거지. 그때 누가 중간에 있었냐 이거야. 나 자위대로 매우 의심한다고.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이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그렇죠.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진짜 전대미문의 정권 같아요. 역사상 처음 보는 정권이고 이런 정권. 되게 이제 집권 초반에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기 마련인데 시종일관 똑같아. 모든 분야에서 단 한 분야, 수사를 제외한 단 한 분야에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야, 올라운드 플레이어야. 자, 그런데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독도에서 일본은 부정적인데 한미일은 그것보다는 필요하지 않다가 낮아요. 일본 자위대 독도훈련보다는 훨씬 더 수용하고 있죠. 근데 군사협력하고 군사동맹하고 잘 몰라요. 구분을 예, 아직. 안 한 채 받아들인 질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물어보려면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이 가능해지는 군사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되고 그건 내가 찬성한다 반대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조사해 볼 겁니다. 이번 주 조사해서 다음 주에 발표할 예. 예정이에요. 동맹이 뭐예요? 이쪽이 전쟁 터지면 저쪽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오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 봤어? 시발?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스르르륵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분명하게 물어봐야 된다. 정진석, 공감하지 않는다. 63%.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충남 출신인데 충청권도 비판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비판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위대와 한 군사훈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감한다가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중도가 진보와 동조화 현상이 네.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맞다고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60%대를 유지합니다. 오로지 대구 경북에서만 57%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 말의 내용보다. 왜냐하면 앞에 독도 인근에서 훈련하는 거 그거 안 된다고 대구 경북에서도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이재명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건 대구 경북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원다우스 프로젝트. 야, 진짜 이거 오래 우려먹는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디테일이 들어가면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20대 1000명, 30대 1000명 안 해본다니까. 우리만 해봤어. 배우자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20대 여성, 남성 모두 성격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요것은 저는 모범 답변이라고 봅니다. 요 녹색이 남성들인데 남성이 48%가 성격을 보고 외모를 15%밖에 안 본다는 것은 입벌구. 남성의 경우는 이 순위가 바꿔줘야 된다. 남녀 간의 차이 있는 대목이 주목돼요. 외모에서 확실히 남성 쪽이 더 보잖아요. 여성은 덜 보고. 재산을 그렇다. 여성은 보고. 요것도 저는 여성들이 모범 답변을 한 거라고 봅니다. 더 높아? 요 비율이, 여성의 경우는 요 비율이 모범 답변이고, 남성은 요 순위가 모범 답변에 속한다. 직업도 좀 차이가 있죠, 보면. 네. 여성이 더 높게 보죠. 근데 맨 끝이 상대 연애 경험이에요. 아마 80년 됐으면 이게 한 3, 4회 했을 거거든요.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상대 연애 경험 중요도는 저 끝에 있어요, 이제는. 안중에 본인도 연애 다 해보는데. 자, 하지만 남성들 14%만 외모를 중시한다. 이런 걸 우린 개구라라고 하죠. 자, 30대가 돼도 그 추세는 비슷합니다. 다만 남녀가 공이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좀 높아졌다. 30대 되면 이제 결혼 정년기, 그 상대를 결혼의 배우자로 상정하고 보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한 20, 30년 전에는 학벌 뭐 이런 것도 꽤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높았겠죠. 네, 지금 의미가 없어요.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연애 경험, 학벌, 가족 배경, 종교, 직업이 한참 뒤에 있어요. 네. 자, 결혼에 대한 의견 하지 않아도 된다가 60%가 넘어요. 20, 30대 공이. 그리고
남자도 20대는 과반 넘게, 30대는 과반 가까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여성은 20대는 78%, 좀 심각하죠, 사실. 30대 여성은 73%. 결혼 안 해도 되지. 저는 결혼과 관련된, 출산과 관련된 정책이 있잖아요. 20, 30대 여성이 세워야 된다고 봐요. 50대 남자들이 뭘 알아. 20, 30대가 그 결정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예산을 예를 들면 아이를 낳고 싶은데 뭐 난임이라든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아예 파격적으로 줘야 한다. 진짜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고 50대 남자의 생각이잖아. 입을 다물어. 비혼 출산 있잖아요. 결혼은 싫은데 있어요. 출산을 원한다. 예,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출산은 결혼과 반드시 묶인다는 게 우리 사회의 인식이기 때문에 사오리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못했거든요. 저는 이 비혼 출산에 관한 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결혼에 대한 인식이 지금 20, 30대 여성들이 70% 이상이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70% 이상이 출산도 절대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 그건 또 다를 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가서 고착화가 돼서 한 20, 30년 흘렀다. 지금 수도권의 신도시나 막 어마어마하게 지었잖아요. 막 교통망 막 다 깔았잖아요. 인구가 팍 줄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가서 살 사람들이 없어. 심각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잖아요. 가장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빨리 늙는 게 아니야.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빨리 떨어진다는 거지. 단어를 바꿔야 돼. 좀 있어 금방 와요. 난 죽을 때까지 소년일 거야. 철이 없어. 자, 40, 50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결혼 관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20, 30대 생각을 바꿀 게 아니라 20, 30대 생각에 맞게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구태의한 질문도 해봤어요. 혼전 순결이었으면 한다. 아니다가 더 높긴 한데 남녀 차이가 분명히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30, 40대 있고 남성이 더 높아요. 그렇지만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20대 남성은 50%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 여성은 반대고요. 그런데 30대 남성쯤 되면 반반 정도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여성들은 뭐 진작에 그걸 왜 물어 이 새끼야. 한 대 맞을래? 그리고 이거 제가 20대 때 흔히 나오던 질문인데 결혼 전 인성관계 76%, 80%가 그거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전히 14, 5% 이건 연령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율인데 한 15%, 14% 정도는 이해할 수 없다. 이분들이 모태솔로죠. 낙태 이것도 남자 입장차가 있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네, 크지 않은 편이에요. 예. 네. 남녀 모두 50% 이상 비슷한 비율로 필요하면 할 수 있다. 30대는 여성이 좀 더 높고 남성이 좀 낮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동거 필요하다. 높죠. 당연히. 예. 자녀가 있어야만 한다. 이거는 결혼하고는 다르죠. 비율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 시작돼야 된다. 자, 입양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높습니다. 남녀 모두 높습니다. 생각보다. 배우자 부모를 모두 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남녀 간의 완전 차이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엄청나죠. 이걸 남성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 결혼하고 나면 강제로 이해됩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와 내 부모는 동등하게 되어야 된다. 이건 당연하죠. 근데 9%, 7% 있다는 거야. 아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질문인데 동성결혼, 동성입양. 20대는 여성 57%가 가능하다. 30대 여성도 47%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성 반대 비율이 높죠? 예. 20대, 30대 모두. 이 질문을 했을 때 남자들은 남자 커플을 생각하거든. 주로. 여자들은 여성 커플 혹은 게이 커플 둘 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역시 여성이 더 훨씬 관대합니다. 이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
네, 그건 특징적인 것 같아요. 네.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여성들이 훨씬 개방적이고 관대하다. 네. 원다웃은 여기까지인데, 자,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드디어 등록증이 나왔어. 등록증이 나왔기 때문에, 못하는 조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공개됐거나 혹은 구독자에서 받은 보고서, 이제 게시판에 과거 것도 막 써도 됩니다. 이번 주는 RDD 방식으로 조사를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캐티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나 ARS 조사 둘 다 해볼 거예요. 동시에. 한꺼번에. 구독자들 덕분에 전화 면접과 ARS를 제대로 된 가상본으로 같은 시간대에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같고 다른가 궁금했잖아. 그거 우리가 직접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거 해볼 거고 또 이제 서울 지역만 2,500명 대상으로 굉장히 심층적으로 특히 또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서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 인식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2,500명 조사하는 경우가 없어요. 서울만 1,000명 하는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초대형 조사입니다. 당신들 덕분에 가능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들어가.